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는 자유의 시작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특히 혼자가 된 은퇴자라면 그 무게는 배가 되어 다가온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일하며 쌓아 올린 경력과 기억들은 퇴직과 동시에 과거가 되고 남는 것은 매달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와 일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뿐이다. 사회와 조직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 마주하는 은퇴 1년 차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며 그 중에서도 생활비 문제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냉정한 시험대가 된다. 사람마다 퇴직금이나 연금, 저축 규모가 다르고 생활 방식 또한 제각각이지만 한 달의 생활비는 결국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쓰며 또 어떤 방식으로 줄이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혼자가 된 60대 은퇴자의 현실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 기대했던 연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오랫동안 몸에 밴 소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물가 상승은 매달 지출을 압박한다. 여기서는 혼자 사는 은퇴 1년 차 60대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생활비의 충격적인 실태를 3가지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0여 년을 다녀 정년 퇴직한 김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퇴직 직후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해보니 예상치 못한 고정비가 매달 발목을 잡았다. 오래된 아파트의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하는 영양제와 병원 진료비가 빠짐없이 들어갔다. 특히 혼자 지내다 보니 식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외식이 늘고 간단히 사 먹는 비용이 쌓이며 지출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결국 퇴직 직후 첫 해부터 매달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쓰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나자 자신이 그린 은퇴 후의 여유로운 그림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마주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생활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결국 퇴직금을 깎아 쓰는 방식이 반복되었고 이는 장기적인 불안감을 불러왔다. 두 번째 사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뒤 은퇴한 박모 씨의 경우다. 그는 혼자 된 뒤 상대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은퇴 후 첫 1년 동안 병원비의 부담이 생활비 구조를 크게 흔들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며 갑자기 찾아온 혈압과 당뇨 문제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약값을 동반했다. 기본적인 주거비와 공과금에 더해 의료비가 매달 큰 비중을 차지하자 여유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특히 혼자 병원에 다니다 보니 이동에 드는 교통비와 간단한 식사비도 생활비에 포함되어 누적되었다. 결국 그는 매달 쓰는 돈이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것을 체감했고 앞으로 몇 년간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버티기 어렵겠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생활비가 단순히 먹고 자는 비용이 아니라 건강 문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이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퇴직금 대신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정리하면서 남은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지 않았고 따로 마련해둔 연금도 없었다. 그는 은퇴 후 검소한 생활을 다짐하며 지출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주거비가 특히 큰 부담이었는데 월세로 사는 상황이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생활 필수품과 식료품 가격이 조금씩 올라 지출이 쌓였고 간혹 만나는 지인과의 모임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은퇴 전 늘 들었던 한 달에 얼마면 충분하다는 말이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 절약한다고 하지만 혼자 산다는 이유로 가게가 저절로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그는 은퇴 1년 차부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다시 사회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3가지 사례는 혼자가 된 은퇴자에게 매달의 생활비가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누구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고정비가 지출을 늘렸고 누구는 검소한 생활을 다짐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계획이 무너졌다. 또 다른 누구는 생활비를 줄이려 했지만 주거비와 물가 상승의 파고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혼자 사는 은퇴자의 생활비 충격 실태는 개인의 준비 수준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은퇴 1년 차에 드러나는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버티고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혼자라는 상황은 더 큰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직후에 1년 동안 가장 큰 충격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고 매달 고정 지출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생활비의 구체적인 항목을 세밀히 들여다보며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결국 혼자가 된 은퇴 1년차 60대의 생활비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제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생활비라는 기초적이면서도 냉혹한 현실 앞에서 모든 은퇴자는 공통의 고민을 안게 된다. 이 문제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이다. 은퇴 후의 생활비 문제를 바라보면 단순히 개인의 경제력이나 저축의 크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혼자가 된 은퇴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생활의 중심이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에 국한되면서 비용을 조절할 여지가 줄어든다.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와 식비는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기에 웬만한 절약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관리비와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는 줄일 수 없는 항목이며 이들 항목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의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혼자 사는 경우 돌봄이나 이동을 외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비 압박은 점점 커진다. 은퇴 전에는 안정적인 월급을 기반으로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정해진 연금이나 저축을 나누어 쓰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환 과정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다. 사람의 소비 습관은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며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은퇴 후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돈의 규모가 아니라 소비 습관, 생활 방식, 건강 상태,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은퇴자가 직면하는 생활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은퇴 직전 자신의 소비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은퇴 후에는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연금 수령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결단이 필요하다. 작은 평수의 집으로 옮기거나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 지역으로 주거지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며 식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요리를 하거나 장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검진, 식습관 관리가 장기적으로는 큰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된다. 혼자 사는 은퇴자가 겪는 생활비 문제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데 따른 비용 증가다. 가족이나 배우자가 함께 있을 때는 돌봄이나 생활의 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혼자일 경우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집중된다. 가벼운 술이나 집안일조차 외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곧 비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은퇴자는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생활 구조를 단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관리가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또한 지역 사회나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서로 필요한 물품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작은 네트워크는 혼자 사는 은퇴자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한편 생활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근로,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소규모 창업을 통해 일정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 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보완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활동이 무리한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기반으로 한 소득 창출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과 관심사를 잘 분석해 적절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비 문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결국 핵심은 적응이다. 은퇴 후 첫 1년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힘든 시기이며 특히 혼자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현실에 맞는 생활비 구조를 찾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시간이 갈수록 생활은 안정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자가 자신을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정신적 건강과 생활비 관리 모두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노후 생활비의 핵심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줄이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와 비효율적 지출을 없애는 것이고, 채우는 것은 건강, 관계, 소소한 소득원과 같은 비금전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다. 혼자라는 상황은 분명 더 큰 불안을 안기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생활비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피하지 않으며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태도다. 결국 은퇴 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은퇴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선이다. 은퇴 1년 차의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십 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 또한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노인 의료비 지원 강화, 지역 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 확충 등 구조적인 지원이 병행될 때 은퇴자들의 생활비 불안은 완화될 수 있다. 개인의 준비와 사회의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혼자가 된 은퇴자들이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생활비의 압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통해 더 단순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